네, 안녕하세요. 설 잘 보내시고 오셨죠? 이제 설 지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시기예요. 이제 이벤트가 하나 끝났으니까 이제 추석 때까지는 열심히 하시고요. 추석 끝나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 때까지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이제 지적법의 거의 이제 마지막 거의 내용이 되는데, 지적 공부에 다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은 토지 이동에 따른 다시 지적을 정리하는 절차. 해서 여러 가지 토지 이동 사유에 따른 지적 정정 절차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등등해서 여러 가지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것들 몇 개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도록 해보죠.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등록 전환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있는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죠. 자,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요, 다시 지적도에서 경계를 정하고 다시 면적을 측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면적을 측정을 하는데,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그러면 이때 임야대장에 먼저 등록되어 있는 토지니까 임야대장의 면적이 등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기존에 있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지적도에서 다시 측정한 등록 전환될 면적이 있어요. 이제 두 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차가 있습니다. 그럼 오차가 있으면은 지적도에서 측정한 면적이 더 정확할 때니까요. 언제나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든 이내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언제나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라 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오차가 이렇게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고 끝나는데, 만약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야대장의 면적, 임야도의 경계가 잘못된다는 것이니까 그때는 직권으로 정정을 하죠. 임야대장, 임야도를 정정을 하고요.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정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임야대장의 면적이 아니라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에도 언제나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직권으로 정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합병입니다. 합병. 이제 분할과 또 합병이 있는 거죠. 자, 합병에 있어서는 합병 여부가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은 때로는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합병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죠. 합병하려는 토지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토지를 합병하려고 하는데, 둘 다 갑이 소유하는데, 소유권만 있을 때는 합병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요, 이 한쪽 토지에만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럴 때도 합병이 가능하냐 있어서, 이런 용의권은요, 한 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의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는 합병해도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건 합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니까 합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내용은 이제 옳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 그 이외에 뭐 지목 변경되고 신규 등록됐지만 여기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죠. 자, 바다로 되어 말소된 토지. 자, 등록 말소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다뤘던 거죠. 그래서 등록 말소를 해야 될 토지에 대해서는 먼저 지적소관청이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를 하는 거죠. 통지를 하면 이제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인데요. 여기는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도로 다시 토지가 됐다는 거죠. 성토되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회복 등록을 하겠죠. 회복 등록의 절차인데요. 그럼 성토되었다고 해서 과거의 소유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토지는 여전히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를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인 지적소관청이 회복 등록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직권으로 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는 것은요, 말소할 때, 등록 말소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만은 말소된 토지를 회복 등록할 때는요, 소유권이 부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9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회복 등록에 있어서는요, 신청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권으로 회복 등록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소를 하는 거냐, 회복 등록을 하는 것이냐, 그걸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청산금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축척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토지 이동 중에서 특히 이제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이 좀 복잡한 내용인데, 자, 청산금. 자, 축척 변경을 했을 때는 이제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청산 절차라는 것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은 거죠.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납부고지를 할 것이고, 줄어든 사람한테는 이제 수령 통지를 하겠죠. 자, 납부고지나 수령 통지는 청산금을 공고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제 통지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청산금, 이제 통지를 받았는데 여기에 이의가 있어요. 뭐 잘못됐다는 거죠. 청산금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럴 때는 지적소관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의 신청은 1개월 이내에 하는 거죠. 60일이 아니라 납부고지나 수령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0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특히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는 그 날짜들, 기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이제 등록상 정정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등록상에 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상을 정정을 하는데, 자, 모든 오류에 대해서 다 신청해서 정정할 수는 있는데 일정한 경우는 정정을 통해서 이해관계인이 없을 경우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으면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보통 면적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는 명백한 오류, 이런 것들은 직권으로도 정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 또 대표적인 것이 토지 이동 정리결에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어요. 그러니까 보고 적어야 되겠죠. 토지 이동 정리결에서 있는 내용을 보고 옮겨 적으면 되는데, 토지 이동 정리결에서는 이것이 400제곱미터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토지가 400제곱미터, 측량한 면적이 400제곱미터예요. 근데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4,000으로 잘못 적었다는 거죠. 4,000으로 잘못 적었다고 해서 이 토지가 갑자기 4,000제곱미터로 늘어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토지 면적은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잘못된 것을 다시 400으로 정정하는 거. 면적에 400으로, 이것이 400을 4,000으로 적었다고 해서 면적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며, 따라서 4,000에서 400으로 정정했다고 해서 면적이 줄어든 바도 없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거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을 정정하는 경우,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토지 이동 정리결에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런 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직권 정정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반드시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